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의 지역 분석은 구미시 편이에요. 최근 6개월 동안 갭투자 증가 지역 5위를 기록했던 구미시의 시장 동향과 상승 여력, 그리고 핵심지 저평가 아파트 단지 분석까지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구미시는 북쪽으로 상주시, 동쪽으로는 군위군, 서쪽으로는 김천시, 그리고 남쪽으로는 칠곡군과 대구 광역시와 인접하여 있습니다. 행정구역들을 보시면 3개의 읍과 5개의 면단위, 그리고 17개의 동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서부권 쪽으로 선산 중생활권, 동부권 쪽으로 인동 중생활권, 서남권 쪽으로 구미 중생활권으로 구분됩니다. 구미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보시면 도심기능 강화권, 즉 도심의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송정동, 원평동, 도량동, 형곡동, 신평동, 비산동 일원이 속해 있으며 차세대 신발전권으로 해평면, 산동면, 장청면 일원을, 선산읍과 고아읍을 도심 연계 광화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계하여 중심 생활권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죠. 이는 도심 전략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송정동을 주거 및 상업지역의 중추기능지로, 도량동을 노후지 재개발을 통해 구미 역세권 연계 중심상업지구로, 산동읍을 산업단지 배후주거지로, 고아읍을 도심 배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확충한다고 되어 있네요. 구미시 인구는 40만 9,935명으로 인구수는 2014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는 꾸준히 감소한 모습인 반면 세대수는 현재까지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권별 인구 분포 현황을 보시면 도량, 송정, 공단 등이 속해 있는 구미 생활권에 구미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 지역 중에서는 송정동의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인구 비율인데요. 생산과 소비력이 많은 30, 40대의 거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산동읍, 다음으로는 진평동이네요. 구미시의 시장 동향을 먼저 보실게요. 구미시는 미분양가 입주량이 갑자기 늘었던 2015년도부터 하락하여 2017년도까지 하락장이 유지되다 입주량이 잠깐 줄었던 2018년도에 전세가만 살짝 반등했었고요. 다시 입주량이 늘었던 2019년도에는 전세가는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구미시에서 본격적인 가격 반등이 일어났던 시점은 2020년도부터인데요. 보시면 2020년도는 입주량이 줄고 미분양도 소진되기 시작했던 시점으로 더불어 비규제적 풍선 효과로 인한 유동성까지 가미되면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매매가, 전세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급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입주량과 미분양에 따라 가격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2021년도 하반기와 같이 대출 규제와 급등의 피로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은 거래량 감소의 결과를 낳아 상승의 속도를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2021년도부터 입주량이 계속 부족하고 미분양까지 소진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가격 반등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전세 시장 강도가 먼저 살짝 우상향으로 방향을 튼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지표를 바탕으로 앞으로 구미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공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급량을 보실 때는 대체 지역의 공급량까지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구미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지역은 김천시와 대구 북구입니다. 이 세 지역의 입주량을 함께 보시면 2022년과 2023년도에는 세 지역의 입주량이 모두 부족하고요. 2024년도에는 구미시와 대구 북구의 입주량이 많고 2025년도에는 세 지역의 입주량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세 지역의 인허가 물량인데요. 2015년도부터 인허가 물량이 점점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다만 2018년도에 대구 북구의 인허가 물량만 많은 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구미시는 입주량이 2023년도까지 부족하고 인허가 물량도 많지 않아 공급량 부족에 따른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고요. 2024년도에는 입주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기에 2024년도보다는 입주량이 줄어드는 2025년도를 매도 시점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입주량인데요. 보시면 2023년도 3분기까지는 입주량이 부족하기에 현재 매수를 하셔서 출고 시점을 보신다면 늦어도 2023년도 3분기 안으로 그리고 2025년도를 기점으로 출고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대구 북구의 입주량이 많지만 사실 대구와 구미시는 상승 흐름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고 연속적으로 입주량이 많은 것은 아니기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다만 2024년도 1, 2분기에는 인접한 세 지역의 입주 물량이 모두 많은 때라 이때는 가격의 일시적인 하락과 더불어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미분양 지수인데요. 최근 기준 미분양을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공업 미분양이 100세대 미만이기에 공급량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외지인의 거래량을 보실게요. 여기를 보시면 진한 녹색이 구미시 외 기타 지역인데요. 2020년 중반과 하반기에 일부 들어갔고 그중 법인의 매수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타 지역의 개인이 이때 어느 정도 매수를 하셨다는 건데요. 이분들이 일반 과세 시점인 2년 후에 매도를 한다고 본다면 2022년 중반과 하반기에 매물이 일부 나올 것으로는 보이나 외진 매수 비율이 크게 높은 것은 아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현재의 시장 흐름을 살펴볼게요. 시장 강도를 시기열로 나타낸 지표인데요. 매매와 전세 상승 속도는 모두 줄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거래 비율입니다. 아직 5월달은 집계가 다 안 됐고 4월달까지 살펴보시면 매매 거래 비율이 조금 더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물 추이를 보시면 4월달에 매매 전세 물건이 조금 줄었고요.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소진되는 기간이 매매보다는 전세가 기간이 더 짧아지고 있어 현재 구미시에서는 매매도 물건이 점점 줄고 거래량도 약간 늘었고요. 전세는 매매보다 좀 더 거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현재 구미시의 매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최근에 분양했던 분양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인데요. 2022년도에는 분양 아파트가 없고요. 2021년도에 분양했던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은 적게는 1대 1.8에서 많게는 1대 25 정도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보통 정도네요. 다음은 현재 나와 있는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살펴볼게요. 원평동의 구미 아이파크 더샵의 프리미엄은 34평 기준 1억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고요. 거의동의 구미 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는 1,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네요. 다음은 인이동의 구미인동 하늘채 디어반인데요. 프리미엄이 500에서 1,000만원 정도 형성되었고요. 고아읍의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프리미엄이 3, 4천만원대로 형성되었는데요. 보시면 구미시는 각 지역별로 프리미엄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도 인기 지역에서는 1,000만원대에서 억 단위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신규 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는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다음은 구미시의 아파트 가격이 인근의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살펴볼게요. 김천시는 평당 695만원, 칠곡구는 473만원, 구미시가 719만원으로 인근의 세 지역 중 가장 높고요. 대체 지역인 대구 북구의 1,068만원보다는 낮은 가격입니다. 1년 동안의 증감률인데요. 김천시 17.5%, 칠곡군 15.2%, 대구 북구 마이너스 0.9%, 구미시가 13.5% 상승했네요. 대체 지역과 비교해 볼게요. 파란색이 대구 북구, 보라색이 김천시, 분홍색이 구미시인데요. 매매와 전세 시장 강도는 대구 북구가 먼저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제일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다음은 구미시가 상승을 했고 김천시가 뒤늦게 따라 상승하였다가 지금은 세 지역 모두 상승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율인데요. 5월 기준 현재 전세율은 구미시가 85%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은 김천시 82%, 대구 북구가 80% 순입니다. 구미시는 매매 전세 상승 속도는 줄이고 있지만 전세율은 꽤 높은 편입니다. 현재 30평대 기준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도량동, 산동읍, 옥계동, 사곡동, 형곡동, 고아읍, 송정동에 7고가 아파트 9위까지 위치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3억 이상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은 봉곡동, 도량동, 고아읍, 송정동, 형곡동, 산동읍, 옥계동 등이 되겠네요. 이 지역들 중 세부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별로 없어 작년 신고가가 시세가 된 아파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의 상승률도 반영해보고 가격이 높은 단지 한 곳만 있는 곳이 아닌 평균적으로 여러 아파트들의 가격이 높은 지역을 뽑아봤는데요. 바로 송정동과 형곡동, 산동읍, 고아읍, 옥계동입니다. 다음은 학원과 밀집 지역인데요. 68개로 옥계동이 1위네요. 이 지역들을 1급지, 2급지로 나누기에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모두 3급지로 묶어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가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구미시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먼저 보실 지역은 송정동 아파트입니다. 상위권 아파트 가격이 3억 초반에서 4억 후반대고요. 전세가는 2억 후반에서 3억 후반대입니다. 전세율은 평균 80% 정도입니다. 송정동의 대장단지는 힐스테이트 송정 1단지고요. 입지를 보시면 구미역과 멀지 않고 상권 이용이 편리합니다. 5월 현재 호가 기준 5억 초반대이며 1년 동안 25.7% 상승했네요. 주변 준축 아파트들이 3억대의 가격입니다. 매정갭을 보시면 힐스테이트 송정 1단지가 1억 초반대인 반면 주변 준축 아파트 중 매정갭이 가장 적은 단지는 푸르지오 캐슬 A단지네요. 14년차 아파트로 대장단지 인근에 위치하며 마찬가지로 구미역과 가까워서 소액 갭으로 접근하시기에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은 형곡동 아파트입니다. 상위권 아파트 가격대는 4억대로 전세는 3억 중반대이며 전세율은 평균 80%대입니다. 형곡동의 대장단지는 형곡 금호올림폴의 2차로 구미역과 멀지 않고 상권 이용이 좋습니다.
현재 호가 기준 4억 중반대로 1년 동안 13% 상승했네요. 대장단지 인근에는 구축들이 많고 재건축 단지들이 많아 신축이 귀한 편입니다. 현곡 금호어울림 폴의 2차의 매정갭은 1억 초반대고요. 구축들에서 매정갭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단지도 있지만 재건축이 안 되는 단지라면 리스크가 크기에 갭만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산동읍 아파트입니다. 상위권 아파트 가격대는 평균 4억 초반대로 전세가 3억 중반대, 전세율은 80% 정도입니다. 산동읍의 대장단지는 우미린 센트럴파크로 공원과 초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호가 기준 4억 중반대이고요. 1년 동안의 상승률은 5.9%입니다. 대장단지 인근의 신축은 4억 초반대이며 준신축인 우미린 풀하우스가 3억 후반대의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우미린 센트럴파크의 매정갭은 1억 정도며 인근 매정갭이 가장 적은 단지는 골드클래스로 8천만 원대로 들어갈 수 있네요. 다음은 고아읍 아파트입니다. 상위권 아파트 가격대는 평균 3억대이며 전세가는 2억 후반대, 전세율은 77%에서 88% 사이입니다. 고아읍의 대장 아파트는 문성 레이크 자이로 초등학교가 도보권이며 공원이 가깝습니다. 호가 기준 5억 중반대의 가격으로 입주 1년차 동안 28%가 상승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라 거래 표본이 별로 없네요. 대장단지 인근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대는 3억대이며 문성 서희 스타일스가 3억 초반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문성 레이크자이의 매정갭은 1억 초반대며 문성 서희 스타일스가 신축 중에서는 4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매정갭이 가장 적은 단지입니다. 고아읍은 단지들이 모여있지 않고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네요. 마지막으로 옥계동 아파트입니다. 상위권 아파트 기준 평균 3억대의 가격이고요. 전세는 2억 후반대로 전세율은 평균 70% 후반대입니다. 옥계동의 대장단지는 중흥 S클래스 에듀힐스로 공원과 초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호가 기준 3억 후반대의 가격으로 최근 1년 동안 4.1%가 상승했고요. 인근 아파트들 중 2억대의 단지들도 눈에 띕니다. 세형 리첼은 신축 아파트로 매매가가 3억이 조금 안 되고요. 대장단지와 초등학교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중흥 S클래스 에듀힐스의 매정갭은 9천만 원 정도며 인근 아파트 중 우미린 더스타의 아파트가 대장단지와 입지가 같으면서 상대적으로 매정갭이 적어 눈에 띄네요. 다음은 구미시 아파트 증감률을 보실 텐데요. 구미시의 시장 강도가 반등했던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의 가격 증감률을 앞서 언급했던 지역별로 보실게요. 현곡동이 43.4%, 송정동이 43%로 꽤 많이 상승했고요. 옥계동이 48.2%, 고아읍이 36.4%, 산동읍이 무려 55.6%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각 지역 모든 아파트들의 평균치라 모두가 이렇게 올랐다는 뜻은 아니니까 단지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셔야 정확하겠습니다. 상급지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아읍이 그나마 좀 덜 상승했네요. 다음은 구미시 아파트 중 어느 면적과 연차가 많이 상승을 했고 반대로 덜 상승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6개월 동안 면적은 50평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제일 컸고요. 반면 30에서 40평대의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연차는 25년 이상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반대로 5년에서 10년 미만 준신축의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이를 볼 때 소형 평형대의 공시지가 1억 미만과 재건축 단지 그리고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대형 평형이 인기였다는 것을 추측해 보실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구미시는 인구 40만 이상 도시로 인구는 감소하고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미시는 미분양가 입주량이 갑자기 늘었던 2015년도부터 하락하여 2017년도까지 하락장이 유지되다 2020년도부터 입주량과 미분양이 소진되면서 매매가, 전세가 모두 반등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상승세는 속도를 줄였지만 전세 물건부터 소진되고 있으며 거래량은 점차 살아나고 있고 매수 심리는 나쁘지 않은 편이나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네 번째, 구미시의 상급지는 각각의 지역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송정동과 현곡동, 산동읍, 고아읍, 옥계동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 지역 대장 지역과 인근 평단가 높은 순으로 아파트들을 비교해보며 비슷한 입지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고 매매가와 매정갭이 적은 단지를 찾아봅니다. 여섯 번째, 최근 구미시에서는 25년 이상과 대형 평형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5년에서 10년 미만, 30에서 40평대 아파트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미시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공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기원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